안녕하세요. 닥터 피지오입니다. 여러분들 어깨가 아파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깨 하면 떠오르는 질환은 오십견이라는 질환이 있죠. 오십견이라는 말은 50세가 되면 견이라는 뜻은 어깨를 뜻하는 말이라서 50대에 주로 오는 어깨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50대가 되면 어깨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로테이터 커프입니다. 자, 로테이터 커프라는 말은, 로테이터라는 말은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커프라는 말은 소매라는 뜻인데요. 소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보면, 자, 이게 지금 와이셔츠의 소매를 제가 그렸는데요. 소매 같지 않다고요? 손가락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소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매를 우리가 커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로테이터 커프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돌려주는 소매인 거죠. 그래서 신용어로는 돌림근띠라고 하고요. 구용어로는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테이터 커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관절은 이렇게 스캐플라라는 뼈하고 그 다음에 휴머러스라는 뼈가 만나게 됩니다. 이 뼈가 스캐플라고요. 여기까지. 요거는 클레비클인데요. 스캐플라에 있는 글레노이드 포사라는 부분하고 이 휴머러스라는 위에 있는 위팔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이것을 바로 숄더 조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깨라고 부르죠. 어깨는 우리가 구용어로 견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견이라는 것은 어깨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부대에서 이제 분대장이 되거나 하면 옷에다가 이렇게 어깨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띠를 떼어주는데, 이걸 우리가 견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이라는 것은 어깨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견관절 혹은 어깨 관절은 해박적으로 봤을 때 스캐플라라는 뼈와 휴머러스라는 뼈가, 자, 이 뼈는 스캐플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뼈는 위팔뼈입니다. 위팔뼈는 휴머러스라고 하죠. 휴머러스는 예전에는 위에 있는, 팔에 있는 위에 있다 해서 상완골, 신용어로는 위팔뼈라고 합니다. 자, 휴머러스의 이 헤드와 그 다음에 스캐플라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부분이 만나서 이루는 부분을 우리가 숄더 조인트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휴머러스의 헤드입니다. 그래서 휴머러스와 글레노이드 포사가 만났다고 해서 숄더 조인트는 우리가 다른 말로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라고 합니다. 약자로 GH 조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숄더 조인트는 GH 조인트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테이터 커프는 이 GH 조인트, 이 숄더 조인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을 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스테빌라이저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안정근,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숄더에 왜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걸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캐플라고, 스캐플라에는 글레노이드 포사는 이렇게 작고요. 휴머러스 헤드는 이렇게 커요. 그런데 형태학상으로 볼 때는 볼과 소켓이 만난 조인트라고 해서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합니다. 볼 앤 소켓 조인트.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절구관절이라고 하죠. 제가 절구를 한번 그려보면요. 절구는, 자, 이렇게 절구를 그리고 여기다 마늘을 몇 개 넣어볼게요. 넣고 뭘로 빻죠? 공이로 빻게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해부학적으로 해부학에 가깝게 그려보면요. 볼은 관절에서 이렇게 생겼고요. 소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볼이 되고 이 부분이 소켓이 되는 거죠. 볼과 소켓이 만난 관절이라고 해서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볼 앤 소켓 조인트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크게 힙 조인트와 숄더 조인트예요. 힙 조인트는 그나마 골반과 피머가 만날 때 그래도 뼈의 안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숄더는 이 휴머러스 헤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휴머러스의 헤드는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글레노이드 포사는 이렇게 작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늘을 놓고 마늘을 찧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이 튀어나가겠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볼이 이 소켓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불안정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꽁꽁 묶어주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그 꽁꽁 묶어주는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 구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테이터 커프의 역할입니다. 자, 얘가 휴머러스의 헤드가 되는 거고요. 얘는 글레노이드 포사가 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가 글레노이드 포사인데 이렇게 큰 뼈가 들어가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불안정해서 이렇게 탈구, 빠져나가는 형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꽁꽁 묶어주는 근육과 인대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뼈를 안정시킬 때 스테빌라이저라고 했는데 바로 뼈를 안정시키려면 근육의 역할이 필요하고 인대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대는 오늘 다루지 않고요. 바로 오늘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 바로 근육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근육이 어떤 근육이 있냐면 4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그 4개의 근육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이름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라는 말은요. 서브라는 말은 뭐뭐의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서브는 뭐뭐의 아래. 그 다음에 스카플라리스. 여기 스펠링이 좀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옆에 다시 써보면 스카플라리스. 스카플라라는 건 스카플라라는 뼈인데요. 이 뼈인데 이 뼈의 아래쪽에 있다. 이 뼈의 아래쪽에 있는 뼈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견갑하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캐플라가 견갑골이기 때문에 스카플라 견갑골. 견갑골의 아래에 있다. 견갑하근. 구용어로는 신용어로는요. 어깨 밑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육은요. 슈프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슈프라라는 말은 무엇의 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프라, 뭐뭇의 위, 뭐의 위냐면 스피나터스의 위, 스파인의 위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인이라는 것은 스케플라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파인, 가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구용어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극의 위에 있다라고 해서 극상근이라고 했습니다. 극상근. 신용어에서는 극은 가시거든요. 가시, 위근. 자, 그 다음에 슈프라가 있다는 것은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슈프라, 인프라.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프라라는 말이 있고요. 인프라는 뭐뭐의 아래. 그 다음에 뭐의 아래입니까? 스페나터스. 스파인의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습니다만 하근이라고 하고요. 신용으로는 가시, 아래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테레스 마이너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티레스라고 하는데요. 테레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테레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테레스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는 둥글다라는 말이고요. 마이너라는 말은 작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원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근육, 한자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구용어로는 작다, 소원근. 소원을 들어주는 근육이 아니고요. 작은 원의 모양 근육이고요. 그래서 신용어로는 작은 원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개에 있는 근육들 어떻게 암기할까? 역시 앞자를 따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자를 따서 암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해보면 첫 번째가 S죠. 두 번째도 S, 세 번째는 I, 네 번째는 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SIT 머슬이라고 합니다. 로테이터 커프는 SSIT 머슬이구나. S는 서브스카플라리스, 견갑골의 아래. 그 다음에 슈프라스피너터스, 스파인의 위, 인프라스피너터스, 스파인의 아래. 그리고 테레스 메이저도 있는데 이건 마이너예요. 테레스 동그랗게 생긴 근육 중에서 작은 근육이다. 자, 그럼 이런 근육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자, 아까 볼앤소켓 조인트를 얘기했는데요. 볼앤소켓 조인트가 왜 불안정했느냐 하면 바로 뼈와 뼈가 만나는 구조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완벽하게 한번 뼈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어깨를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몸통이 있고요. 숄더 조인트의 스캐플라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만들고, 자, 거기에 숄더 조인트의 휴머러스 헤드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할걸. 자, 그러면 이 팔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여기까지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이렇게 메모지가 있고요. 메모지가 있고 이렇게 데스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메모지에 볼펜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펜을 이렇게 꽂죠. 자, 얘는 지금 움직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냐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한 이 정도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팔이 이렇게 18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뼈의 구조가 단단할 경우는. 그래서 볼앤소켓에서 뼈에 대한 안정성을 줄여버리고 뼈는 더 많은 범위를 만들어주고 대신 이것을 근육으로 보상하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자, 이거는 휴머러스를 앞에서 본 그림이고요. 요거는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휴머러스의 중요한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휴머러스의 우리가 헤드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머리 밑에 있기 때문에 넥이라고 합니다. 넥은 두 개의 넥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 넥을 우리가 서지컬 넥, 외과 목이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 목은 아나토미컬 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약간 내측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뒤쪽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자, 이 부분이 앞에서 본 그림입니다. 안테리어 뷰고요, 레터럴 뷰고요. 요거는 포스테리어 뷰예요. 이 안쪽에는 돌기가 하나 있고 바깥쪽에도 돌기가 또 있습니다. 이 바깥쪽의 돌기는 뒤쪽에서는 크게 보이죠. 자, 설명드리면 헤드, 넥, 그리고 이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레저 튜버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튀어나와 있는 구조를 뜻하는 3총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튜버클입니다. 우리나라 말 돌기예요. 두 번째는 튜버러시티입니다. 우리나라 말 돌기예요. 그 다음에 트로칸터입니다. 자, 이렇게 돌기 3총사가 있는데요. 이 돌기 3총사가 트로칸터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래서 튜버클이 있는데 바로 튜버클이 큰 튜버클이 있고 작은 튜버클이 있어요. 큰 튜버클은 우리가 그레이터 튜버클이라고 하고요. 그레이터라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튜버클은 튀어나와 있는 돌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작다라는 뜻은 레저라는 말을 씁니다. 레저 튜버클. 그래서 그레이터 튜버클은 바로 파란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뒤에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자, 레저 튜버클은 작은 돌기를 말하고요. 좀 과장되게 제가 비슷한 사이즈로 그렸지만 레저 튜버클이 훨씬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저 튜버클하고 그레이터 튜버클 사이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고랑이 있어요. 이 고랑은 우리가 인터 모모의 사이 튜버클라 그루브라고 합니다. 인터 튜버클라 그루브. 튜버클 사이에 있는 그루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바이셉스의 롱헤드 텐던이라는 것이 지나가는데 여기선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머러스의 헤드와 그 다음에 스케플라의 글레노이드 포사가 만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근육이 어떻게 돼 있길래 안정을 갖게 하는가. 자, 첫 번째는 레저 튜버클이라는 부분에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은 여기에 근육이 붙고요.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전면에서 보면,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스케플라의 밑에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근육이 바로 서브스카플라리스입니다. 자, 어디에 붙는다고요? 레저 튜버클에 가서 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뒤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스케플라의 앞면의 이 넓은 부분에는 바로 서브스카플라리스가 붙고, 뒷면에는 스파인 위쪽에 있는 파여져 있는 이 포사의 슈프라스피나터스가, 밑에는 인프라스피나터스가, 조금 더 아랫부분에는 테레스 마이너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또 다시 그려보면 자, 위에 있는 부분에 있는
이 근육이 이렇게 와서 그레이터 튜버클에 와서 붙습니다. 뒷면에 이 부분이 그레이터 튜버클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와서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근육이 이 근육은 슈프라스피너터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근육이 있죠. 이 밑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와서 붙습니다. 여기 바로 인프라스피너터스입니다. 인프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서 와서 이렇게 와서 붙습니다. 이 근육이 바로 테레스 마이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형태를 띠냐면 우리가 이게 공이면 공을 마치 싸고 있는 것처럼 손에 있는 소매가 와서 달라붙은 것처럼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그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이 그림을 그대로 여기다 그리면 바로 이 그림, 이 소매와 같은 근육이 와서 휴머러스 헤드를 감싸는 것처럼 하는 형상을 띠는 거죠.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로테이터 커프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휴머러스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쌓여져 있는 소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야구를 할 때 공을 잡을 때 이렇게 공을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요 바로 엄지에 해당되는 부분, 앞쪽에 있는 부분이 서브스카플라리스고요. 순서대로 슈프라스피너터스, 인프라스피너터스, 테레스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SSIT 근육이 되면서 휴머러스의 헤드를 잘 잡아줌으로 인해서 안정된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로테이터 커프라는 근육이 있다. 로테이터 커프의 로테이터는 돌린 근육이고요. 커프는 소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 소매처럼 안정시켜 주는데 이것은 숄더 조인트의 중요한 근육이고, 숄더 조인트는 GH 조인트, 글레노이드 포사와 휴머러스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볼앤 소켓 조인트고, 볼앤 소켓 조인트지만 안정성을 포기하고 넓은 범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안정시킬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하다. 그 근육의 4개의 이름은 서브스카플라리스, 슈프라스피나터스, 인프라스피나터스, 테레스 마이너인데 각각 얘네들은 휴머레이스는 레저 튜버클의 서브스카플라리스가, 그리고 그레이터 튜버클의 슈프라스피나터스, 인프라스피나터스, 테레스 마이너가 붙어 있어서 소매처럼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서 움직임을 가져온다. 이 근육이 약화되거나 작동을 잘 안 하게 되면 일어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임핀지먼트라는 충돌 증후군이라는 어깨를 올릴 때 으하게 아플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십견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유착이 될 경우에 인대에 손을 머리 위로 잘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로테이터 커프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